네, 2021년 12월 9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씨의 개인사를 놓고 굉장히 시끄러져 가고 있습니다. 소년공이란 표현 때문에 소년원에 있었다. 아니다. 뭐 논란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재명 씨를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를 비난하는 일변도가 아니라 그의 심리 상태까지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박근혜라는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가 총에 맞아 돌아가시고 대통령이랑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심리적인 분석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재명 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분석이 없었거든요. 제가 그 분석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이재명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입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바로 알아들으시겠죠. 교사 출신인 그의 아버지는 왜 그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는가? 부제입니다. 이재명의 웹제서전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중퇴이긴 했지만 대학에서 고학으로 대학 공부도 했던 사람이었다. 교사나 순경도 했었지만 하고 이어집니다. 이재명 씨의 아버지는 1931년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1950년 6.25가 일어났고 1951년 그는 만 20세입니다. 그때 만 20세의 젊은이는 무조건 군대에 징집됐습니다. 강제 징집입니다. 아주 그 신체를 쓰지 못하는 불구가 아니면 무조건 갔습니다. 저는 이재명 씨의 부친이 군대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이에 해당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 중에 20세 직전에 보통 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대에 갔다고 하면은 군대 갔던 사람들은 54년도에 주로 제대를 합니다. 전쟁 참여했던 사람들은 늦게 갔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보통 만 4년 정도 근무하고 나오는데 아버지가 군대 가기 전에 대학생이었는지 갔다 와서 대학생활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는지 안 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그 시절에 50년대에 대학 중퇴자도 매우 드물었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연배신데 저희 아버지는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대학 나온 사람, 대학 다닌 사람 정말 드뭅니다. 1966년에 나온 이미자의 불세출의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섬마을 선생님. 19살 섬색시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총각 선생님. 195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 1960년대에도 선생님은 어마어마한 직업이었습니다. 이재명 씨 아버지는 선생님을 했다 그랬습니다. 진짜 선생님은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이 표는 우리나라 경찰 계급 표를 정리한 겁니다. 우리 경찰 계급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군의 계급은 장성을 제외하면 되게 이 삼직제죠.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장군만 준장이 들어가서 준장 있은 다음에 소장, 중장, 대장이죠. 경찰 계급은 4급제입니다. 북한 군 계급이 4급제잖아요. 소위, 중위, 상위, 대위, 소령, 소자, 중자, 상자, 대자 이렇게 소장, 중장, 상장, 대장 가는데 내직제 우리 경찰이 그렇습니다. 1948년 우리 정부를 만들었을 때는 일본의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경찰이 하위직, 중위직, 상위직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위직에는 순사하고 순사부장만 있었습니다. 순사를 그 후에 순경으로 바꿨죠. 그 다음에 중위직에는 경부보, 경부, 그 다음에 경시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위직에는 경찰부장, 경무부장. 경무부장이 경찰청장이죠. 6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전경을 처음 만들고요. 83년도에 의경을 만듭니다. 이런 걸 반영해서 69년도에 좀 이름을 바꾸는데 순사가 순경이 되고요. 순사부장은 경사로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새로운 계급을 만듭니다. 경장. 이때 경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순경, 경장, 경사. 그리고 그 밑에는 뭐 전경이나 의경이 있는 그런 사직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부보가 경위, 중위직에서 가장 낮은 계급.
그 다음에 경부가 경감으로 바뀌고, 그리고 새로운 계급으로 경정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경시라고 하던 계급을 총경으로 바꾸게 되죠. 총경은 경찰서장이 주로 많이 되죠. 그리고 이제 경찰부장을 경부관으로 바꾸는데, 이 경찰부장은 지금도 각 도 단위의 그 경찰청을 이끄는 사람을 지금은 주로 치안감이 합니다만 그때는 경무관이 했습니다. 그리고 경무부장은 치안총감이 되죠. 그 다음에 1989년도인가요? 또 한 번 이제 1980년에 전두환 정권이 생기면서 다시 한번 손을 보는데, 그때 이제 하급직은 그대로입니다. 의경. 그때는 의경이 있고 전경도 있었습니다만, 전경은 의경 미친데 그건 빼겠습니다. 의경은 봉오리 하나, 부궁화 봉오리 하나, 순경은 둘, 경장은 셋, 경사는 넷, 이렇게 해서 사직자가 생기고, 중위급에서는 경위는 무궁화 작은 꼽힌 거 하나, 경감은 둘, 경정은 셋, 총경은 넷,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무궁화로 꽃으로 이제 경무관, 그 다음에 둘이 있으면 치안감 되고요. 그리고 치안정감이라는 자리를 처음 만듭니다. 그래서 3개짜리를 만들고요. 지금 서울경찰청장이나 경기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뭐 이런, 그 다음에 경찰청 차장 이런 자리는 치안정감이죠. 그 다음에 치안총감으로 이제 큰 무궁화 4개를 둡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린가 하면은 1969년 이전에는 경장이 없고 순경하고 순사부장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경이 상당히 넓은 직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이때의 순경은 정말 힘이 셌습니다. 일제의 잔영도 있어가지고. 바로 이재명 씨의 부친은 교사도 했고 순경도 했습니다. 50년대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씨가 공식적으로 64년생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재명 씨 집안은 원래는 흙수저 아닙니다. 금수저에 가깝습니다. 근데 어찌돼선 이걸 다 유지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낙향을 합니다. 이재명 씨는 1964년 안동군 예안면, 도촌면, 지통마을, 경상도에서는 마을이라고 안 하고 마라고 합니다. 지통마, 뭐 운마, 아랫마 이러죠. 윗마을 그렇게 안 하고 마. 지통마 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50년대 선생이나 순경을 했겠죠. 근데 이 고향에 대해서 이재명 씨는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첩첩산중 산꼭대기 기막힌 오지, 화전민들의 터전, 지금도 버스가 다니지 않는다. 50, 60대 남성들의 로망을 그려내는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의 배경으로 맞춤한 곳이다. 네. 이재명 씨 고향에서 멀지 않은 곳이 저희 원래 고향입니다. 이게 이재명 씨 고향 마을에 있는 산이고요. 산골은 맞습니다. 화전민 터에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왜 갔느냐에 대해서 이재명 씨는 외아들이라서 부모님을 모시러 갔다, 아버지는 효자였다라고 해놨습니다. 이 지통마을은 낙동강 변에 있는데, 낙동강을 바로 건너가면 이육사가 태어난 원촌 마을이 있습니다. 이재명 씨는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 원촌 마을에 가가지고 이육사 기념관을 갔었죠. 그래서 처음에 난 이 양반이 이육사 집안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이분은 경주이시고요. 이 원촌 마을은 저희 원래 뿌리입니다. 제가 이쪽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는 아버지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아버지는 농사 일을 하나도 할 줄 몰랐다. 그리고 뭐를 했느냐. 지통마 그 오지에도 한때 도리지꽃땡이 대대적으로 유행했다. 맞다. 20장의 동양화로 하는 그 놀이. 아버지도 마을 주민들과 어울려 잠시 심취했고 덕분에 그나마 있던 조그만 밭대기마저 날려버렸다. 아버지의 상경에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 아버지는 노름을 했군요. 도리지꽃땡 섰다를 했군요. 아버지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효자였다는데 고향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비 걸 생각이 없습니다. 뭐 누구든지 자기의 고향은 아련한 거고 조상은 위대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떠난 후 이재명 씨는 MB 바이올런스라 그러나요? 양가적 두 가지 감정을 강하게 갖습니다. 사회를 긍정으로 보는 거하고 부정으로 보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아주 이때 이제 사춘기 들어가기 전인데 반항적인 성격을 보입니다. 이 시절 저희 고향에도 옛날에는 화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직접 화전을 지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근데 박정희 정권이 61년 들어서서
화전을 굉장히 금지시키죠. 다 끌어내립니다. 산림녹화에 굉장히 애를 쓰죠. 그리고 연탄을 보급해서 나무를 베이지 못하게 하면서 산림녹화에 애를 쓰죠. 화전을 금지시킵니다. 그 이재명 씨는 자기가 아버지가 떠나고 난 이후에 살았던 마을을 소개마을이라고 합니다. 소개마을이 뭐 화전민들을 끌어내려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소개시킨 마을에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5학년 때 일입니다. 수학여행을 간다 그랬는데 3개 초등학교에서 자기는 안 가겠다. 돈도 없다. 아버지도 안 계시고 하니까 없다 그랬는데 교장 선생님이 모든 학생이 가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돈을 모으도록 조금씩 일을 해서 그렇게 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걸 하려고 그는 안 간다 그랬는데 그와 그의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선생님이 그의 이 소개마을을 찾아왔을 때 비난한 집을 보여줘야 됐던 것이 매우 부끄러웠다고 그는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수학여행 가서 경주에 가서 맛본 10원짜리 아이스크림, 여름에도 얼음을 먹는다는 게 너무 신기했다. 그리고 생선뼈로 만든 어묵, 오뎅이죠. 덴뿌라. 진짜 맛있었다고 써놨습니다. 그 시절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했죠. 새마을운동은 여러 가지인데 환경미화 작업도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 이 환경미화 작업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합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고향을 등졌기 때문에 엄마의 땔감 마련하는 일을 돕고 밭일을 돕느라고 코스모스를 심어야 하는 환경미화 작업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때렸답니다. 선생님에게 내 사정은 통하지 않았다. 손바닥에 내리 머리통을 향해 날아왔다. 미화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만이 이유는 아니었을 것이다. 맞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던 나는 맞으면서 선생님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래서 더 많이 맞았을 것이다. 그날 내가 맞은 따기는 27대였다. 친구가 세워줘서 알았다. 내 초등학교 성적표 행동날엔 이런 게 적혀있다. 칭찬하는 말 뒤에 달라붙는 한마디. 동무들과 사귐이 좋고 내사에 의욕이 있으나 덤비는 성질이 있음. 그는 1970년 2월 3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3년 전 고향을 등졌던 아버지가 있는 성남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했다고 밝혀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막내 아들을 아버지는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간해 공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등공민학교, 이거는 정식 학교가 아니죠. 야간 학교죠. 거기에 다니면서 공장에 다니는 학생을 보고, 아이를 보고, 이재명은 나도 야간 학교에 가겠습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했다니까 아버지는 그 학교는 정식 학교가 아니다. 검정고시를 봐야 된다 라면서 승낙을 안 합니다. 참 아버지가 왜 이랬는지는 이재명 씨도 정확하게 이유를 몰라요. 왜 이랬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3년 동안 왜 고향을 떠나야 됐을까요? 이건 미스테리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취재를 하게 돼서 알게 되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돈벌이로 공장이나 다니게 하려고 아버지가 공부를 막는다고 나는 단정했다. 아버지와의 길고 깊은 갈등의 시작이었다. 이때부터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오직 공부하기 위해 아버지와 싸워야 했다. 프로이드가 얘기한 전형적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성남으로 상경한 뒤로는 완전히 바뀌어 수종노가 되어 있었다. 악착같이 일하고 지독하게 모았다. 집에는 돈 버는 사람만 있고 쓰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형 이재영 씨의 말을 옮겨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안동 양반 출신이에요. 젊은 시절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도리를 다한다는 식의 선공후사 같은 도덕의식이 있었어요. 동네 일은 공짜로 다 해주면서 고지곳대로 살던 사람이었죠. 자기가 가진 지식과 돈, 시간을 다 남을 위해 썼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도리직구땡하고랑 충돌이 되죠.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나? 성남에 와서 아버지는 체면과 명분, 공부 이딴 거 아무 소용이 없다. 거지를 면하려면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한다. 그렇게 결심한 것 같아요. 이재명 씨의 부친에 대해서는 청구대 법대를 다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됩니다. 이 청구대학은 대구대학과 통합해서 지금의 영남대학이 된 대학입니다. 1970년대 후반 이재명 씨가 성남으로 올라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31년생이니까 40대 후반이었겠네요. 40대 후반이면 저도 기억합니다. 그때는 60세만 넘어도 한갑만 돼도 아주 상노인이었거든요. 40대면 중년은 맞습니다. 근데 대학물을 먹고 순경과 교사를 했던 분이 왜 이렇게 변해 있을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재명 씨는 아버지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버지에게도 아버지의 사연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연을 밝히진 않습니다. 자신이 망같지 않은 세상에 상처받은 후로 원래의 자신을 부정하며 살았는지도
어쩌면 아버지는 평생 화가 나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14살 아들이 공장에 다니며 야간학교에 가겠다는 걸 막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아버지를 분노하게 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3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계천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 씨가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하면서 분신한 것이 70년 11월 13일이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다시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금 한번 소개드렸지만 이 법, 지금 법의 64조 1항은 15세 미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집 인허증이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을 보면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13세 이하는 무조건 근로자로 쓸 수 없고요. 중학생에 해당하는 나이는 노동부 장관이 발행한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고등학생에 해당한 18세 이하자도 함부로 근로자로 채용하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1970년대 후반에 허약했다고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된 법인이라면 이 법을 어떻게 하든 지키거나 지키는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봉급을 주기가 어려워요. 봉급을 주지 못하면 자기는 경비 처리를 못합니다. 이재명 씨는 이 시절에 소년공을 했다 그러는데 소년공 때문에 뭐 소년이다 아니다 시비가 붙었었는데 본인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중학생의 나이에 소년공을 취업시키는 건 분명히 불법입니다. 취집 인허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씨가 뭐 동마고무, 아주냉장, 대양실업, 오리엔트를 다녔다라고 또 그 외에 또 몇 개 더 있다고 하는데 이 4개에서는 어엿한 법인입니다. 그러려면은 이런 어엿한 법인이 그를 고용하려면 불법 고용을 했어야 그런 불법 고용하게 되면 봉급 주는 걸 처리 못하죠. 따라서 제가 지금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거는 위장 취업이다. 즉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가지고 이재명 씨를 취직시켰다. 이렇게 되죠. 위장 취업을 누가 했느냐의 문제는 뭐 이재명 씨 아버지가 했는지 회사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야만 가능하죠. 근데 이것도 불법입니다. 운동권들은 나중에 대학교 나온 그 학력을 지우고 취업을 해서 위장 취업이지만 이거는 나이를 올려서 다른 사람 걸로 했으니 또 위장 취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고등학생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프레스 업장에 일할 수 없는데 그 프레스에 눌려서 손을 다쳤다고 하는데 글쎄 프레스에 눌리면 손이 아주 크게 다칠 텐데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샤링기에 손가락이 잘리는 근로자를 봤다고도 해놨고 또 어려운 동료를 위해서 도시락을 2개씩 싸갖고 갔다고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진짜 이 양반이 경험한 거냐 들은 것이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거 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재명 씨는 꼭 가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썼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시골에서 올라와 산업여군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공돌이가 된 아이들. 언젠가부터 나는 엄마에게 도시락을 하나 더 싸달라고 했다. 자취를 하며 정심을 굽는 아이들과 나눠 먹기 위해서였다. 어머니는 흔쾌히 싸줬다. 도시락 싸갈 정도는 됐던 겁니다. 친구를 위한 것도. 그렇게 가난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는 안 보냅니다. 이 시절에 그는 이제 야관인 단과학원, 성일학원을 다녔다고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만두려고 하니까 김성고 원장이 학원비를 면제해주면서 다녀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매우 고마워서 나중에 사법시험 붙은 다음에 이 원장을 찾아가 인사를 했답니다. 80년에는 고졸검시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학원에 다니면서 대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학원비도 경상도 사투리죠. 지가 벌어 댕기는 아한테 그게 할 소리니껴. 안동 사람들 그쪽 말로 껌꺼이나 그러죠. 햇니껴 껴 자꾸 이래갖고 소리니껴. 남들은 다 학교 보내는데 부모가 돼서 해준 게 뭐가 있니껴. 그리고 아들한테는 공부해라. 내가 속옷을 팔아서라도 돈 대줬구만. 이러면서 어머니가 후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못마땅했고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학원 갔다 와서 공부 좀 하려 했더니 아버지가 쓰레기 치우러 나오라고 했다. 신경질이 났다. 신발을 확 집어던졌다. 아버지가 그 모양을 보더니 한참 노려보았다. 80년 5월 29일 이재명의 메모입니다.
이재명 씨는 이 시기에 이재명 씨는 점점 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아주 양가적이었습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비 오는 어느 새벽 아버지와 쓰레기를 치우는데 급기야 일을 못할 정도로 빗줄기가 굵어졌다. 우리는 시장통 청화 밑에 쪼그리고 앉았다. 비가 잦아들기를 기다리며 꼬박꼬박 조는데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더니 곽의 자판에 누워 눈 좀 붙이라고 했다. 새벽에 누가 깨웠다. 엄마였다. 흠뻑 젖은 작업복을 입고 오돌오돌 떨며 자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엄마는 말없이 눈물을 쏟았다. 그때 아버지는 희뿌연 여명 속에서 비를 맞으며 홀로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다. 제명이 될 곳 드감더 엄마가 소리쳤다. 아버지가 천천히 돌아보더니 들어가라고 손짓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이 문득 아렸다. 생각하면 아픈 것들 투성이. 그래도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였다. 1982년 이렇게 공부해서 그는 중앙대 법대에 장학생으로 들어갑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의 생활비까지 받죠. 이 생활비 덕택에 그의 형 이재선 씨는 공부를 해서 그도 뭐 나중에 CPA 회계사가 됐다고 합니다. 중앙대를 졸업한 그 학교를 1년 더 다닌 것 같아요. 이재명 씨는 군대 안 갔습니다. 휴학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6년에 졸업하는데 그해 가을 사시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버지가 50대 후반 55세로 돌아가십니다. 이재명 씨랑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쪽 책도 읽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근데 변호사가 된 후 사회운동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운동권들이 내세운 논리를 차용하죠. 그 운동권들이 봤을 때는 운동권들은 이때 이제 위장 취업으로 공장에 들어갈 때인데 그는 이미 그런 취업을 거쳐서 변호사가 됐으니까 더 당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사회운동을 했는지 정가 사범이 됩니다. 그는 그중에 뭐 음주운전은 다 인정하는데 검사 사칭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검사 사칭은 쭌리 사건을 보도했던 뉴스버스가 취재해보니까 사실이다라고 그랬고요. 그는 뭐 이때 이 재판관이었던 사람을 뭐 고발했나 고소했나 그러는데 이 부분은 뒤집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씨는 사회운동을 하면서 범법자가 됩니다. 상당히 특이하죠. 이러한 그가 지난 4일 군산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출신이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 더러운 게 많이 나온다. 제 출신의 비천함은 저희 잘못이 아니니까 저를 탓하지 말아달라. 저는 그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 우리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나는 머슴이라 생각하고 주인 뜻 철저히 따를 것이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그의 과거에 대한 추적이 자꾸 들어가서 소년공이 왜 소년공이었느냐. 좀 이상하다. 이런 추적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제 어머니의 아버지는 화전민 출신으로 성남에 와서 아버지는 시장 화장실 청소부, 어머니는 화장실을 지키며 대변 20원, 소변 10원의 휴지를 팔았다. 그 젊은 나이에 남정네들 화장실 들락거리는 앞에 쭈그리고 앉아 먹고 살겠다고 그래 살았다. 넷째 여동생은 야구르트 배달하고 미싱사를 하다 화장실에서 죽었는데 산재 처리도 못했다. 제 남동생은 지금도 환경미화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최선을 다했고 주어진 일은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다했다. 근데 이재명 씨 가족 중에는 그의 생질이죠. 누나의 아들은 모녀살인 사건의 범인입니다. 이건 이미 다 알려진 거고 외가 쪽 어머니 쪽 조카는 조폭이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형수에 대해서 심한 욕을 하는 사건을 일으켰고 김부선 씨와 얽힌 사건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랬던 거 아닌가라고 봅니다. 근데 그는 그의 편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확실하게 그의 편이었죠. 그리고 사회가 그를 도와줬습니다. 아까 김성구 원장이 학비를 면제해주면서 공부를 해라라 그랬고 또 중앙대는 그가 합격했을 때 공부도 잘하는 탓도 있겠지만 장학금을 주면서 사시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이러한 거는 이래서 그가 사시에 합격했다고 하는 거는 그는 대한민국의 길이 납니다. 정말 길이 납니다. 이런 악조건에서 이런 아버지 밑에서 이런 아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건 한국 사회가 만들어 놓은 역작입니다. 근데 그는 한국 사회를 많이 비판했습니다.
변호사가 된 후 한국 사회와 운동권 노위를 차용해서 싸웠습니다. 그와 비슷한 이력을 밟았지만 반대의 길을 간 사람은 있습니다. 한 몇 해 전에 정홍원 전 국무총리와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분은 하동 출신인데 6남6녀 12남매 중에 10째로 태어났습니다. 좀 집안이 어려웠는데 친척의 도움으로 부산에 가서 영도 초등학교, 경남중학교를 나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경남고등학교는 못 가고 사범학회에 진학해서 그냥 교사가 됐습니다. 운 좋게 서울에서 독립문 초등학교인가? 거기 선생이 됐는데 선생이 되고 나서 공부하고 싶어갖고 성균관대학교 법대 야간에 들어갑니다. 그 낮에는 선생님하고 밤에는 법대 다니면서 공부해서 사시에 합격해서 검사가 됩니다. 그 쭉 검사를 하다가 나중에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까지 됩니다. 공직자를 거는 거죠. 참 이런 사람 보게 되면 야 입지전적이다. 전 이런 분들을 제법 많이 압니다. 김동연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온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비슷한 이력을 갖고 있죠. 55년 음성 출신입니다. 음성이 얼마나 산골인지는 잘 아시죠. 11살 때 33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서울 청계천에 올라와서 무허가 판잣집에서 할머니와 어머니 여동생 동생 3명과 삽니다. 동생 3명. 참 어려운 삶이네요. 그리고 공부는 잘해서 덕수상고를 갑니다. 덕수상고 중에 어렵게 간 사람들이 똑똑한 가난한 천재가 많죠. 그리고 한국신탁은행에 취업합니다. 신탁은행 다니면서 야간 과정인 국제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5살 때 행정고시를 붙고 입법고시를 붙습니다. 입법고시 붙으면 국회 행정사무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는 행정부 공무원이 돼서 경제부총리까지 돼서 지금은 대통령 선거에 나왔습니다. 저는 정홍원이나 김동연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의 백그라운드를 보게 되면 운동권으로 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가지 않았죠. 물론 이분들이 성장할 때는 운동권, 학생운동권들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 때였지만 그러나 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재명 씨는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공직이 아닌 변호사를 해서 그런가요? 변호사를 하면서 사회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의 오이디플렉스 컴플렉스가 풀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왜 그렇게 본인이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나는 비천한 사람인데 비천함을 욕하지 마라.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운 사람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어려운 사람이 있지만 그들만의 세상은 아닙니다. 역경을 뚫고 나온 사람도 있고요. 원래부터 금수저 출신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한 계급만 대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20세 이전의 이재명은 무수저, 흑수저였겠죠. 그러나 지금의 이재명 씨는 자기 스스로 23억인가 있다 그랬고 50평짜리 아파트가 있고 콘도 회원권도 있다 그랬습니다. 저보다 훨씬 금수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대한민국과 불화를 하죠? 왜 미천한 출신만 붙잡고 서민 코스프레를 하고 있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왜 보이죠? 개인의 원한을 왜 사회에 투영합니까? 거기에 대한 검증이 들어가니까 전부 다 줄소송을 걸고 있어요. 야, 법을 이렇게밖에 활용 못하나? 어떤 물은 누가 먹냐에 따라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된다고 하는데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문제 정도는 60이 다 된 이재명 씨가 스스로 풀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그의 강력한 적개심을 보면서 이재명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제는 풀어라 이렇게 유혹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